자, 여러분 그러면 젊음의 탄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탄생은요, 이어룡 교수님이 쓰신 글이죠. 젊음이 무엇을 통해 탄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고 그 핵심은 바로 방황, 무질서, 혼란. 결국 우리는 방황이나 무질서나 혼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이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젊음이 탄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핵심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 환경이 뭔가 좀 이렇게 판서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말 위주로 할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한 글이 아니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이 강의를 활용해 주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저하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죠. 이 그림은 어지러운 곡선 속에 직선 하나가 그려진 도형입니다. 위에 그림 보이시죠? 더 설명을 보태자면 한 생태학자가 개미 행동을 추적해 그 동선을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개미를 부지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글의 앞부분에 개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하는데 그 통념이 두 번 제시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부분이죠. 개미를 부지런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밑줄 그으시고 거기가 통념 1이 돼요. 통념 1. 첫 번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개미는 부지런하다. 꼭 할 일 없는 장난꾸러기 애들이 여기저기 동네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처럼에다가 네모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뭐처럼, 이것은 직유법이 쓰인 거지. 직유법. 혹은 술 취한 사람이나 길 잃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발걸음 같기도 합니다. 같기도에도 네모치시고, 역시 뭐뭐 같다라는 표현도 직유법이지요. 직유법. 르나리의 박물지에 등장하는 그 그림 보이시죠? 요 개미 행렬처럼 일직선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미지와는 영 다릅니다. 고기 부분 역시 일직선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미지, 거기가 통념 2가 되는 부분. 통념 2. 두 번째, 사람들은 개미들이 일직선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면 오른쪽에 날개 질문으로 이 개미의 동선이라는 그림 혹은 그것을 설명하는 글이 이 글의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당연히 그 역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거지. 그 정도만 짤막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형에서 보는 개미들의 행동이 머리카락이 뒤 엉킨 것처럼 어수선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먹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에 멋대로 배회할 수밖에 없지요. 일정한 목적 지점을 세워놓고 일직선으로 다가가는 먹이를 발견할 확률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 청춘, 젊은 이들도 결국은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헤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한자로 미궁이라고 할 때 그 미자를 한번 보세요. 쌀미자 모양으로 사방팔방으로 쏘다녀야만 어디엔가 있는 행운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질서니 혼란이니 방황이니 하는 말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어지러운 곡선 사이로 유난스럽게 일직선으로 뻗은 선 하나가 보입니다. 개미들은 먹이를 발견할 때까지는 이리저리 싸다니다가도 일단 먹이를 찾으면 귀신같이 자기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것도 헤매다니던 자기 위치에서 제 집 구멍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 일직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페로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 자신의 궤적을 냄새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개미들은 방황하지 않고 먹이 위치를 알아내 일직선의 행렬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무엇인가를 찾기 전까지는 헤맬 수 있습니다만 찾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개미의 곡선 흔적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노이즈가 됩니다. 여러분 교사용 교과서를 받은 학생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다른 말들을 네모로 묶어 놓았지요. 요거 문제로 만들기 좋으니까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거기 개미의 곡선, 그게 네모고 그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노이즈라는 말이죠. 네모.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개미의 곡선과 노이즈가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지. 정보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잡음이죠. 여러분 잡음도 네모 처리. 역시 같은 의미지. 원하지 않는 것,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도 네모,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도 네모. 요것이 섞여 있는 것. 옥에 섞인 티 같은 것입니다. 티에도 네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네모 친 녀석들은 모두 같은 의미로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직선이 순수성이라면 우여곡절의 곡선은 노이즈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여곡절에도 네모고요. 미셸 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파라지트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노이즈를 가리키는 말인데 프랑스어에서는 단순히 잡음만이 아니라 기생충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잡음에도 네모, 기생충에도 네모. 그렇죠? 누가 노이즈를 좋다 하고 기생충을 반갑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황이라는 말처럼 이 노이즈라는 것도 반전시키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지요. 기생충이 그렇듯 노이즈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따라다니게 마련인 자연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노이즈를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가 생기고 발전을 꾀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와 기생충 때문에 철옹성 같은 경직된 시스템이 변화되거나 붕괴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부분이 이 글의 글쓴이가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이니까 밑줄 그어 보시는데 새로운 젊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하게 이 노이즈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글쓴이의 주장 이렇게 적거나 밑줄 그어 두시면 되죠. 결국 이 지은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젊음을 탄생시키려고 하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면 노이즈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혼란스럽고 힘드시다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 보시고 새로운 젊음이 탄생하시기를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작품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